국민을 무시하는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의 이 집권 연장을 우리가 단호하게 저지해야 되는 거 맞죠? 첫째, 부패하고, 둘째, 무능하고, 셋째,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무도함, 이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은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80년대 좌파 사회 혁명 이념으로 무장된 이 운동권들의 정권입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제가 경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북 정책과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맞추진 않았지만 옆에 구멍이 뻥뻥 뚫리게 총으로 위협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공 미사일 방어망을 중층적으로 단단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죠? 꼭 북한 어디 노동신문이나 당 기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같은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휴전선 사이로 남북의 40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미사일에 방사포에 장사정포 수천 발이 수천 기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이게 종전 상황입니까? 전쟁이 잠시 휴전되어 있는 정전 상태입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젊은 남자의 반이 사망하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자기네 국경선에 수십 개 사단 깔아놓고 대포 갖다 놨습니까? 안 했죠? 다 자유롭게 교류하고 사람과 물자와 경제 교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이 그렇습니까? 원래 그럴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라는 법적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앞에 서문에 나오는 정치선언이 종전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전관리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핵개발을 용인해 줘야 종전선언에 응하겠다고 한술 덧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종전선언을 할 때입니까?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거 하면 북한이 미사일 안 쏘고 도발 안 합니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정전관리 체제가 무너지면서 유엔사 배후기지가 무너지고 저쪽에서 오판을 해서 도발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자동 개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개입하려고 그러면 안보리를 거쳐야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옛날같이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걸 노리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 민주당 정권은 왜 북에 굴종하고 평양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안보 문제를 먼저 꺼낸 것입니다. 안보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벌써 한물간 좌파 사회 혁명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족보 따지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할 때는 또 말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도 그 도지사 집 옆에 경기 도시주택공사에서 집 얻은 거 보셨죠? 그 주택공사 사장이 그 드루킹 고발할 때 수사 촉구 단장이었다면서요? 어? 맞죠?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작년 또 서울하고 부산 시장 재보선 때 LH 사건 터트린 그 사람들이 또 다 그런 사람들이라면서요? 어? 그만큼 자기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노선 투쟁을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세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그 세력 내에서 권력 투쟁해서 장악해가 이게 민주 정당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장악한 세력이 정당을 잡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때 경제 번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이 시장과 기업을 그리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또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망가뜨리는 대형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이렇게 하면 경제 번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게 기본으로 갖춰져야죠.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해도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왕창 뜯어내가지고 이걸로 또 자기들이 재정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된 거 있습니까? 세금 걷어서 정부가 재정 투자한다 그러면은 다 자기들 지지 세력에게 이권 나눠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또 제일 문제가 이런 시장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늘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세력을 잡는데 전문가가 끼어드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를테면 방역정책도 최고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자기들이 또 거기에 자기들의 권력이 그만큼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학협회에서 부정 연휴에 중국 입국자를 입국을 막아야 된다고 6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국 눈치 본다고 그런 겁니다. 예, 이 좌파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은 중국 입국을 못 막죠. 그러나 자, 중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창궐할 때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서 중국 들어가는 사람 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정부입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지금 10만이 넘어가고 좀 있으면 20만, 30만이 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 정부가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약도 제대로 못 구하고 집에 앉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다. 이게 1년에 600조씩 국민 세금 걷어서 재정 운영하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못할 짓입니까? 박근혜 정권보다 물경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500조를 더 뜯어다가 썼습니다. 일자리 주당 36시간에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돈이 친여 세력에 이권 나눠주게 한다고 쓰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안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또 민주당 사람들 그 소위 친여 세력들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음모론이 아니면 정말 무능한, 지능이 거의 엄청 낮은 사람들이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부동산 정책 20몇 번을 계속 바꿔갔지만 직감 못 잡았죠. 이게 못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이건 못 잡았다면 이 사람들을 정부를 담당할 지능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게 안 잡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20몇 번을 실수합니까? 20몇 번 돌리다 보면 우연이라도 한 번 맞아서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면 안정적인 보수화가 된다고 해서, 자기 세력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집을 못 갖게, 집값이 천정으로 올라가게, 그리고 국민들을 임차인이 되게 만드는 게 이 정부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설계한 김모라는 정권의 실세가 만든 저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김대중의 민주당, 또 노무현의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에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내부에 이 좌파 권력 다툼에 그 사람들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터지고 마지막 경선에서 60대 20 결과가 나와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선 투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그냥 결선 투표 없이 후보를 결정한 당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 민주당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끌고 가는 이 주역들이 장악해서 지난 5년의 국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지금 3월 9일의 대선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과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들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합리적인 협치를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보령 서천 주민 여러분, 저기 걸려있는 저 슬로건을 보니까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돼 있더군요. 민주당 후보가.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이런 좌파 운동권 이념에 빠져있는 이 민주당 정권이 만들었습니까? 위기는 없습니다. 이들이 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않으면 위기는 없습니다. 반나절이면 돌아보는 인구 100만의 성남시정을 이끌면서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주거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시 개발을 하면서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 들고 가서 8,500억을 뜯어가고 1조까지 받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참 부정부패에 얼마나 유능합니까? 100만 시정을 이끌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우리 국민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우리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소위 좌파 사회혁명 이 세력들은 자기들끼리도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서도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정권과 권력을 빼앗고 유지하는 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거짓 세뇌 공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다 이제 아시니까 이제 폐색이 짙어간다는 걸 느끼고 더 이런 허위 반복 세뇌 공작을 국민들께 계속 해댈 것입니다.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아주 오만무도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권자 아닙니까? 이런 무도한 세력의 기만전술에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이 주권자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 윤석열이 여러분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겠습니다.